극적으로 치닫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 기자와 함께 국내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네. 먼저 우리 정부도 오늘 관계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됩니까? 네, 정부는 오늘 외교부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가 국제 유가 등 경제와 재외국민, 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군의 파병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에 대한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배후에 이란을 지목했는데요. 또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동참을 한국과 다른 동맹국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호르무즈 파병을 내부적으로 정한 뒤 이달 초 청해부대 31징 왕건함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해 투입하는 보관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한국 등 미국 협력국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케르만주 담당 혁명수비대 골라말리 야부 함재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페르시안만을 지나는 모든 미국 선박은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라크의 한국 국민 1,600여 명, 이스라엘의 700여 명, 리비아의 150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의 안전에 이상 기류는 없지만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등 미국을 돕는 행동으로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판단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사태 이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사례로 내건 호르무즈 파병을 없던 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뾰족한 대책은 내놓은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적 파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글로벌하게도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금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은 뛰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까지 올랐던 미국 다우 지수는 3일 233.92포인트 떨어진 28,634.88에 마감했고 한국 증시에도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했는데요. 브렌트유는 3.55% 오른 배럴당 68달러 60센트에 거래를 마쳤고 지난해 5월 29일 69달러 45센트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루 새 3.06% 상승했고 두바이유는 3.20% 오르면서 국제유가도 따라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전자산 가격이 뛰었는데요. 금은 1.3% 상승해 온스당 1,549달러로 약 넉 달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네, 당장 국내 휘발유 값이 걱정인데 좀 어떻습니까? 네, 국제유가는 2에서 3주 차의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값에 반영이 되는데요. 국내 유가는 상승세를 탈 전망이지만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이 이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상황이 악화되면 국내도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인 대의건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수석 보좌관이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두 나라의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 중 30%가 오가는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 국제 석유 공급이 크게 출렁이고 국제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출은 회복세는커녕 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역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중동발 악재로 1월 효과를 기대했던 증시가 안갯 속에 빠졌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가 사망하자 이란 정부도 가혹한 보복을 선언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에 대한 더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등장으로 당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은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불안이라는 돌발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네, 우선 지금 현재 유가나 여러 가지 안전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전자산의 상승, 위험자산의 회피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확인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미군이 이제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했다고 좀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이 어떤 보복을 하냐 또 어떻게 보복을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이란의 구체적인 보복 방식은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혼란을 일으키거나 원유 수송로 봉쇄, 사이버 공격, 군사적 대응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와지고 있는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복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더 키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